저는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을 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로는 아들 하나만 붙잡고 버텼습니다. 가끔은 제 인생이 참 단순했다 싶습니다. 먹여 살리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다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예의가 바르고 밝았습니다. 어머니, 부르는 목소리가 맑았지요. 손님들이 있을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실까요? 하며 웃었습니다. 사돈 쪽에서도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식당 자리에서 사돈 어른이 제게 숟가락을 올려주시고 술잔도 먼저 채워주셨지요. 저는 속으로 고마움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아휴, 이제 외롭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묵은지에 멸치를 볶아 상에 올렸지요.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툭 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냄새 나는 거 요즘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 말 끝에 얇은 미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의 그 웃음과 똑같았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괜히 물컵만 닦았습니다. 그래, 내 입에는 안 맞겠지. 그 다음부터 말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시골 말투 좀 고치세요. 제 친구들이 오면 진짜 창피하단 말이에요. 순간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 말로 장사를 하고 이 말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혀가 꼬였습니다. 저는 우스웠고 서러웠습니다. 사돈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양가가 모인 자리였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글씨를 잘 모르셔서요. 제가 계약서는 다 봐드려요. 사돈 어른이 피식 웃으며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탁자에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등이 저려왔습니다.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이 몽땅 제 뒤통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매트리스가 꺼진 자리에 등을 묶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자. 참으면 지나가리라. 아들이 중간에 끼면 상처가 더 깊어진다. 참는 사이 며느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떠들더군요. 어떤 날은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볼까요? 요즘 깜빡하신다던데.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 아직 멀쩡하다.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미안해서 저는 그 미안함마저 저 혼자 삼켰습니다. 하루는 집안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가스불을 켜두고 외출하셔서 관리실에서 연락 왔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종일집에 있었습니다. 가스불에 불 붙인 기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내려가 묻자 그 층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와 점검했을 뿐이라더군요.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어머니, 이제 제가 가스밸브도 체크해드릴게요. 하며 웃습니다. 웃음의 결은 포근했지만 무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즈음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세계자 개설 안내. 저는 만든 기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며 스팸이에요, 어머니. 하며 휴지통까지 깔끔히 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옷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몇 시에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사돈집에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한 줄씩 적었습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두어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우편함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감을 쓰지 않았습니다. 구청 민원실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임장으로 발급됐다고, 가족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위임장. 저는 무력하게 웃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써냈다는 말이죠. 손이 덜덜 떨려 창구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 위임장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규정상 어렵다 했습니다.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이 흔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방 안쪽 구석에 작은 녹음기를 넣고 다녔습니다. 인감도장은 내 서랍 제일 안쪽 사진첩 밑으로 옮겼고요. 서랍 손잡이에 테이프 조각 하나를 붙였습니다. 테이프가 찢겨나가 있으면 누가 열어본 겁니다. 테이프는 자주 찢겨나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들이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오늘은 어머니랑 둘이 있을게. 아들이 문 닫고 돌아서자 며느리는 제 방 문턱을 발끝으로 톡 쳤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 오시니까 제발 입 좀 다물고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말을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방식에 초침이 게도 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테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비닐 조각이 눈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사돈이 왔습니다. 아들 승진을 축하한다며 보라색 꽃바구니와 바스락거리는 쇼핑백을 들고 상해 명절처럼 음식이 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가 먼저 웃으며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아휴, 귀여우세요. 가끔 어린아이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챙겨드려요. 그 자리에 있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마지막에 저를 스쳐 지나간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문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 안 하시니까 좋더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으니까. 문이 닫히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주름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느라 생긴 골짜기들 같았습니다. 그 골짜기 사이로 어떤 각오가 조금씩 고였다가 넘쳤습니다. 내가 날 지킨다. 내가 내 아들을 지킨다. 증거는 모으기 시작하면 모입니다. 배달원이 간혹 도장을 요구하면 며느리는 제가 외출했다며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의 획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거실 탁자 밑 작은 틈에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그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져도 멈추지 않게 작은 보조 배터리를 한 번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처럼 썼던 수첩은 2권이 되었습니다. 붉은 점으로 중요한 날을 표시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안내가 온 날, 사돈 자리에서 창피를 당한 날, 며느리가 제 방 서랍을 열어본 날, 아들이 늦는다던 날. 어느 날 며느리가 통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명의요? 요즘은 쉬워요. 위임장 하나면 되니까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린다고 하면 돼요. 네, 엄마는 걱정 말고 나만 믿으면 돼. 그 웃음 뒤에 들리는 얇은 소리들, 서류 비닐, 도장 케이스 열리는 딱 하는 소리, 연필로 체크하는 긁는 소리가 수술실의 도구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베갯니들 쥐었습니다.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비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닌데 그날만큼은 제 심장 소리를 숨기는 천둥 같았습니다.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대기표를 들고 앉아있는 동안 뉴스 소리가 TV에서 잔잔히 흘렀습니다. 저는 창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창구 직원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체 목적이 생활비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수신 계좌는 며느리 개인 계좌와 며느리 친정과 연결된 이름들이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될 수 있어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 증거, 기록. 그 단어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벽의 안내 문자가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가 아니라 화가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며느리는 한층 더 익숙하게 제 앞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제가 못 살아요. 아들이 있을 때면 제 어깨를 감싸며 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구예요. 그럴수록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 더하게 둬라. 더 모아지게 둬라. 결정적인 날은 갑자기 왔습니다. 아들이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집에서 조촐한 축하 자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까지 모시자며 의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과일을 예쁘게 깎고 케이크에 축하 문구도 올렸습니다. 거실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하고 분위기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는 낮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모아온 것들을 한데 엮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별도로 저장해 두었고 은행 거래 내역을 인쇄하여 클립으로 묶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받은 발급 사실 증명원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첩 2권을 겹쳐 놓았습니다. 제 글씨, 제 날짜, 제 기억. 현관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해요. 수고했다. 케이크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멈추어 있던 제 시간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며느리가 박수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축하의 건배.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잔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굳은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배가 끝나자 며느리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익숙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실 스피커에서 낯익은 그러나 모두에게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시골 말투 좀 고치세요. 창피해요. 사돈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인감은 제가 처리해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그러면 제가 대표로 나갈게요. 정적이 내리꽂혔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이어폰 잭을 뽑고 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음질이 거칠어지면서도 말의 뉘앙스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음절 사이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저를 보지 않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에 은행거래 내역서 묶음 발급 사실 증명, 그리고 수첩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이유는 생활비로 되어 있더이다. 그런데 제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사돈 댁의 생활은 더 윤택해졌지요. 이건 지난달 발급된 제 인감증명입니다. 저는 그날 민원실에 가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매일 적어온 일기입니다.
그날 사돈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말들, 며느리가 제 방 서랍을 열어보고 나간 시간, 아들이 늦는다고 연락 온 시간까지 다 적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마지막 녹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 문장이 쾅소리를 내며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핏줄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처음으로 제 편이 되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수건처럼 구겨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니가 그날 아들은 조용히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낮고 단호하게. 당신이 엄마를 모욕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믿어야 해서 엄마에게 미안했어. 이제는 엄마 편을 들 거야. 앞으로 모든 서류는 엄마와 내가 같이 볼 거고 당신은 우리 집의 어떤 통장에도 손을 대지 못해. 이미 법률 상담도 끝냈어. 멈춘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고통스럽게 꺼내졌습니다. 사돈 어른의 눈빛이 흔들렸고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너그럽지 못했네. 사과는 늦었지만 늦은 사과라도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길었습니다. 통장 정리 인감 회수, 위임장 무효와 거래 내역 소명은행은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증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소리, 대화, 도장, 서랍 손잡이의 테이프까지. 구청 민원실의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꼼꼼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살려고 한 거지요. 며느리는 법정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었다고, 시댁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 적이 있었다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기억을 흐리는 말과 타인의 권리를 흐리는 행동은 다릅니다. 피고가 한 일은 후자입니다. 판결문은 내 손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문서 하나가 내 삶에서 제일 가벼운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소박합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작은 화분의 흙을 손끝으로 툭툭 만집니다. 흙냄새가 납니다. 전에는 흙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촌스럽다, 낡았다 소리 들을까봐요. 이제는 그 냄새 속에서 제가 납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냄새, 오래 참지 않고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냄새.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열무가 좋아요. 저는 천천히 고릅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산다. 혼잣말처럼. 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습니다. 그 아이가 밥 숟가락을 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합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맙다. 늦어서도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가 틀었던 녹음 엄마 목소리도 들렸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 아들은 웃었습니다. 응. 엄마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끝을 다 삼키는 소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저를 안아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던 긴 시간 끝에 제가 드디어 저를 안았습니다. 가끔 사돈 어른에게 전화가 옵니다. 조심스럽고 조금은 미안한 목소리입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좀 괜찮습니다.
멋부리는 말도 꾸미는 용서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제자리를 지키는 말만 합니다. 저도 저를 지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던 세대에게 참는다는 건 때로 자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되찾는 동안 저는 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낮은 목소리라도 길게 가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연 앞에 앉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견디고 계신가요?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고 내일도 괜찮을 거라며 침을 꿀꺽 삼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아주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어 보세요. 내 마음이 다쳤던 순간 내 귀에 박힌 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기록은 나를 도와주고 진실은 결국 나를 도우러 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아들 앞에서, 사돈 앞에서, 제 앞에서 저를 속이지 않습니다. 끝내 밝아오는 아침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날 저는 작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입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주름 많은 제 얼굴을 스칩니다. 그 바람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저는 평생 이런 며느리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나 저는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래 버티는 대신 제때 말하는 법을 배웠고 침묵하는 대신 기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겨우 일상을 회복해 살고 있습니다. 바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불을 줄이고 국을 젓는 손목에 힘을 빼고 창밖으로 떠가는 구름을 한 번 더 봅니다. 오늘도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조용히 강하게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